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진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면서 부동산 정책들도 흔들릴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죠. 원래 정치가 안정돼야 시장도 편하게 흘러가는 법인데 요즘은 집값 문제부터 재건축, 세금 이슈까지 뭔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느낌이네요. 특히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다주택자, 세제 개편 같은 윤 대통령의 핵심 정책들은 추진 동력을 많이 잃은 상황이래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부터 해볼까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이름만 들어도 오래된 단지들이 떠오르죠. 정부에서 재건축을 빨리 하겠다며 법도 통과시키고 시범단지도 정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재건축이란 게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아무리 서둘러도 1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윤 정부는 2027년에 착공하고 2030년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거든요. 이건 사실 처음부터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많았어요. 지금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선 이 시간표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예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초안도 문제예요. 윤 정부는 이걸 폐지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재초안이 뭐냐 하면 재건축으로 시세 차익이 많이 나면 그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제도인데요. 이를 폐지하면 재건축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민주당 입장은 단호해요. 결국 재건축을 하려던 단지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이죠. 다주택자 세금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윤 정부 들어서 종부세 부담은 많이 낮췄어요. 종합부동산 세율도 내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서 보유세가 확 줄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예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만 유예했기 때문에 내년 5월이면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세금 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고 시장이 더 경직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게 되면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제도 골칫거리예요.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인 걸 윤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놨는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이에요. 문제는 민주당이 강남 3구와 고가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 간 괴리를 지적하며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도 당장 쉽게 해결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2법, 즉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도 혼란스러워요. 윤 정부는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임차인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해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전셋값 안정도 요원해 보이고 시장은 점점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시계제로 상태라는 거예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고 건설 경기도 침체돼 있으니 정비사업 같은 큰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내기 어려워요. 여기에 대출 규제나 세금 문제까지 얽혀 있으니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갈피를 잡기 힘든 상황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냉정하게 흐름을 읽는 것이에요. 정치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보고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특히 재건축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유자금이나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해요. 집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려는 분들도 지금은 조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정책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혼란기에 국토부나 정부가 시장 안정화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여야가 힘을 합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협조해야만 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느긋함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상황을 관망하면서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승부수가 될 겁니다.